내비도 좀 이런 얘기도 했고 정년 은퇴 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나눠봤고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질문들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하고 또 우리 또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이런 자산 투자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가 봐요. 네. 근데 요즘 저 20대 무슨 들은 얘기인지 알아요. 저도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어려워요. 아, 그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정말 요즘 2030은 확실히 금융투자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세금에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조금 호흡을 맞춰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고 있어요. 진짜 필요한 얘기, 그리고 좀 힘이 되는 반응들도 포함했는데, 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오늘 안경 써서 잘 보입니다. 네. 바람꽃님이, 아, 저도 동의해요. 월급은 늘 통장을 스쳐감 이유라고 하셨어요. 네. JKS님은 월급 많이 주지도 않는데 식대 포함 10만 원이요. 여기도 유유가 빠졌네요. 유유라고 해주셨고, 모나님, 슬기로운 백수 생활도 해주세요. 네, 크크크. 네. 모나님, 정년 늘어나는 것보다, 맞아요. 우리 아까 은퇴라는 얘기도 했지만, 정년 후가 불안하지라고 말씀하셨고, 일정한 생활이 보장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젊은 세대와 같이 생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아마 실제로 정년하셨거나 은퇴하신 분 알까 싶고요. 봄날 바람님은 나중에 정년 퇴직하고 제 인상 사시는 분들도 모시고 간담회 하면서 방송하면 좋겠어요. 연세 있으신 것 같아요. 히읗 오신 거 보니까. 28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후보님 직장인들 심정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현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 필요, 그리고 부당 요구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빈 마야님인 것 같은데, 자산을 물려받지 않으면 월급으로 집 살 수 없는 세대입니다. 근로소득의 가치를 올려주세요. 와, 정말 많네요. 이명규님은 물가 상승률보다 월급이 몇 년 동안 더 오르는 시대가 오면 좋겠네요. 와, 정말 좋겠네요. 네. 저희랑은 경제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이렇게 댓글에 대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 슬픈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쨌든, 이게 65, 요즘 연금 수급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퇴직 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우리 슬픈 자화상이죠. 근데 그때 생각하면 끔찍해서 미리 준비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사실은 이제 부동산만 우리나라는 투자자산 취급받는데, 주식, 금융자산 투자도 사실 가르쳐야 되고요. 그 주시장에 장난치는 사람도 혼내줘야 되고, 누군가 못 훔치게, 공정하게 정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퇴직연금도 지금 거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서 거의 못 미치는 네. 그런 수준이라. 근데 그것도 연금 수준으로 좀 올려주면 수익률을 올리면 괜찮거든요. 그런 좀 개선들을 좀 하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훔치어 피해 도둑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산시장에. 자, 이제 사실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 만들기 어렵습니다. 정말 조금 속엔 얘기, 궁금한 점, 그리고 조금 더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편하게 말씀을 좀 5분 다 먼저 들어볼게요. 1번 타자께서 조금 희생하시면 나머지 분들은 할 얘기 생각하실 시간도 같이 벌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이혜진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떤 걸 그냥 소감도 하고 싶은 좋고요. 얘기. 그냥 더 묻고 싶은 거, 우리 오늘, 요 얘기 빠졌다.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좋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민영 고령자께 네네네. 가족들을 생각하고 네네. 결국 직장인들, K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월급보다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가격 상승이 훨씬 빠르다 보니까 언제 집 살 수 있을까. 제 생각에 아마 사회 초년생들의 그 고민은 거의 절망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많이 해결해 주셨으면. 네. 네. 평생 벌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오고 있죠. 네.
오민영님? 네, 저는 이제 30대 뭐 초중반이라면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아이가 낳고 싶어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왜 퇴근하고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이에 대한 교육비도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 편히 아이를 좀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출생률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이 나라는 소멸하게 생겼어요.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인구가 사실 줄어들고 근데 경제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 뭐 저는 사실 어떤 업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업계는 업계 전체가 중소기업이거든요. 출판업계. 네. 그러면 이런 업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이나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되게 커요. 출판업계도 그렇고 콘텐츠 전반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원이 줄거나 이런 어떤 정부가 바뀌어서 기조가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침체를 많이 느껴요.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뭔가가 생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그 혜택을 저희가 직접 안 받더라도 뭔가 저희가 더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창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국가로 발전하면 출판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럼요. 출판이 살아나야 문화국가가 되죠. 아주 야무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신수용님. 네. 자산 형성 관련된 말씀은 앞서 분들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와서 서울살이를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뭐 부모님도 지방 분이시니까 서울에 마땅히 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니 주거 문제도 다양하게 생기는데 지금 이제 돈을 버는 입장에서도 사실 국가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제도를 이용을 해도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수도권에 꼭 살고 싶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제가 어쨌든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젊은 세대들이 몰리는 이유는 양질의 직장, 그러니까 보다 많은 급여를 주고 보다 많은 대우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직장들이 수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뭐 출생률이나 뭐 이런저런 게 다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방에서 좀 좋은 일자리, 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서 뭐 주거비나 이런 문제도 좀 덜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네, 정말 필요한 말씀이신데. 네. 저도 근데 방금 수영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제가 경기도 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우리가 경기도 약간의 인연이 있군요. 그럼요. 근데 경기도 사는데 그 직장들은 대부분 괜찮은 직장들은 서울에 있어요, 사실. 서울에 있는데 또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서울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그러니까 뭐 경기 남부나 이런 빨간 버스 잘 되어 있는 곳들은 사실 버스 한 번 타면 1시간이나 뭐 50분이면 가겠지만 경기 북부 쪽은 엄청 되게 너무 가세요? 네. 그래서 되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뭔가 있어서 면접을 가게 되더라도 되게 연봉이나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서울로 나가려고 하는데 교통편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완전 새벽 일찍부터 가고, 그렇다고 서울에 자취를 하면은 월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월세로만 그 정도 나가고 또 생활하는데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안 그래도 신입인데 월급을 이만큼 받으면 거기서 월세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하니까 더 돈 모으기 힘들고 더 집 사기 어렵다. 약간 이렇게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직장하고 주거가 같은 곳에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는 단계에서 서울 안에다가 직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다가 집을 짓는 바람에 이렇게 됐죠.
앞으로라도 이걸 좀 직주근접이라고 하는데 좀 바꾸기는 해야 됩니다. 참 걱정이네요. 후보님, 오늘 5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참 숙제가 많네요. 오늘 좀 이 숙제 듣고 어떠셨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온갖 문제들, 주거, 금융, 그다음에 경제 문제, 뭐 지방 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다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인구 문제나 저출생 문제, 산업 배치 문제, 산업 전환 문제. 또 산업 전환에 아주 경계선에 서 있는 업종이잖아요. 어쨌든 뭐 책임감이 더 커지죠. 그리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든지 길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노력을 하면 그냥 노력이 아니고 정치 분야가 좀 개선이 되면 정말 좋아집니다. 후보님 많이 노력하셔야겠네요. 뭐 저의 잘못도 있죠. 네. 우리의 부족함도 있는데 하여튼 국가 공동체가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이제 국민들이 동의해서 같이 함께 해주면 상황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 상황들을. 근데 개인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사실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객관적 상황을 바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저런 나라가 군사 쿠데타를 해? 이랬지만 더 놀란 거는 저거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해결한단 말이야? 더 놀랐죠. 근데 우리의 저력인데 그런 저력을 잘 정말 활용하면 더 나은 상황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뭐 40대시니까 우리가 이런 습관으로 얘기해도 괜찮나? 우리가 옛날에 60평생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 환갑을 지내면 막 그러니까 온 동네가 잘 살았다고 네, 말씀드렸네요. 근데 60살을 살기 어렵거든요. 환갑하기가. 네. 근데 요즘은 80을 넘어서 아마 지금 20대는 100살을 각오해야 될 거예요. 100살. 그래서 앞으로 80년 더 살아야 돼요. 와우, 거의. 부담스러우신 거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네. 옛날에는 이제 60평생이니까 20대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한 40, 50대까지 일하고 이제 60대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였는데 요즘 60대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멀쩡해요. 건강해. 맞아요. 네. 한 75세 정도까지 건강한 상태라 이 정리 문제도 그렇고 또 여명이 살아남아 있는 생존 기간이 뭐 80몇 세 이렇게 됐으니까요. 20대들은 100세로 확실히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해 줄게 너무 많아요. 좀 힘들어요? 네. 돈을 얼마나 모으게 되는 거지? 어쨌든 저희도 잘 준비하고요. 그래도 이에 그런 건 있어요. 그 기원전 어디 이집트인가 어딘가에서 비석을 발견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버릴 수 없어 큰일이다. 그런 써져 있어요. 그거 아시죠? 네네네. 근데 그게 수백 세대가 지났는데도 요즘도 그거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세상은 망하지 않았고 더 좋아져 왔거든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지금 막 다들 힘들고 앞으로는 길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것도 안개 같은 건데 걷어내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40대 같지 않아요. 그 말씀 나누고 숙제도 정말 많이 사실 네. 제가 오늘 사회 보고 있지만 저도 짊어져야 될 숙제가 같이 엄청 많다는 많죠. 생각이 네. 들어서 참 좀 책임감도 느껴지고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꿈을 꿀 수 있는 미래 설계도를 잘 그려보면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저희 지금 방금 시작했고 이제 좀 몸이 풀린 것 같은데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벌써요? 있어서 정말 아쉬운 거 있으면 정말